여기서 선생님 진짜 이런 거 토익에 나와요? 이 문제 되게 좋은 문제예요.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시즌 2.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EBS 토목달 토익 예상문제 프리트 강 시즌 2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빠밤빰빰빰. 원래 철이 없어서 좀 그래요. 시즌 2입니다. 그 느낌이 저도 굉장히 새롭고요. 아마 강의를 들으러 들어오신 학생들도 굉장히 새로우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사실은 시즌 2가 됐으면 뭔가 새로워진 게 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새로워진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께 좀 안내를 드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안내가 굉장히 중요한 건 아시죠?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한 안내의 일기라는. 그래서 이제 그 시즌 2가 뭐가 변했냐면 일단은 시즌 1에서 이제 개선이 좀 있어야겠죠. 임프루브먼트가 항상 있어야 되잖아요. 첫 번째가 뭐냐면 기존의 그 토익이 실전 위주의 강의였어요. 근데 실전 위주의 강의는 기본 개념이 좀 약하거나 문제풀이 양이 좀 많지 않은 학생들한테는 좀 강의 속도도 좀 빠르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을 좀 많이 했죠. 그리고 저희가 이제 기존에 저희 EBS랑에 들어와서 이제 토익을 들으시는 학생들의 면면들을 좀 점수대와 좀 분석을 좀 해봤더니 저희에게 오시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토익의 초급자들, 그 학생들을 위한 강의를 좀 제작을 좀 해야겠다라고 하는 결론에 이뤘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향하는 강의는 시즌 2에서는 초급자들을 위한 실전 강의입니다. 그래서 초급자들을 위한 실전 강의를 하다 보면 이제 설명이 좀 길어질 텐데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좀 점수대가 높은 학생들은 좀 지루하다라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학생들에게는 필요한 문항만, 그죠? 해설 강의를 보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렇게 피해 가시면 그 학생들도 만족도가 생길 것 같고요. 대신에 저희는 이제 조금 좀 기본기가 좀 약하고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문제 제작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문항 수도 헤비했죠. 양도 좀 많았고. 그런데 이제는 한 5문항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강의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강의가 예전에는 매월, 그죠? 한 달에 한 번씩 업데이트가 됐었어요. 근데 이제는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업데이트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 이제 채널도 좀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EBS랑 안에 여러분들이 꼭 들어오셔서 로그인을 하시고 문제를 다운로드를 받으시고 이런 복잡한 절차가 있었는데 이제는 유튜브로도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저희 강의를 이제 시청하실 수 있고 또 EBS랑에서도 물론 여러분들 들어와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채널의 변동도 있고 해서 한 이 세 가지 정도가 저희가 이제 새로워진 측면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칭찬해 주실 거죠? 시즌 2 혹시 여러분들 중에 그 문제를 말입니다. 종이로 좀 풀어보고 싶다. 그래서 미리 풀어보고 싶다 하는 학생들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네. 여러분 죄송해요. EBS랑 사이트로 오시면 됩니다. www.ebslang.co.kr로 들어오셔서 무료 학습관으로 오시면 또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 있고요. 그래서 풀어보시고 나서 강의를 들으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나머지 학생들은 지금부터 이제 문제 자막으로 이제 띄워드릴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문제 풀어보시고 저랑 같이 해설 강의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처음이기 때문에 저도 이제 기쁜 마음으로 그리고 설레는 마음으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래 주실 거죠? 자, 문제풀이 고고! 토익
RC. 자, 문제들 풀고 오시느라고 고생들 하셨습니다. 어떻게 할만하셨나요? 네, 할만하죠? 자, 그럼 이제 문제풀이 이제 해설을 해야 되는데, 이제 해설 전에, 들어가기 전에 좀 잡설이 좀 있어요. 잔소리가 좀 있는데, 그 부분이 저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1, 2, 3이 나오고 4가 나와야지 그냥 처음부터 그냥 4를 툭 던져주고 이거 중요해요 라고 하는 거는 별로 논리성이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들어가기 전에 중요한 사항들 한 가지 전달하고자 합니다. 뭐가 중요할까요? 그리고 뭐가 나와요? 뭐 이런 본질적인 얘기인데요. 자, 먼저 여러분들 그 화면 한번 좀 보실까요? 네, 어머니가 오늘 아침 6시에 동생을 깨우더라고요. 근데요, 그 다음 문장 보시면 여러분들 예문이 바뀌었죠. 죄송해요. 예문이 바뀐 게 아니라 어순이 바뀌었죠. 그죠? 오늘 아침 6시에 어머니가 깨워서 동생을. 나머지 문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금 말의 순서를, 단어의 순서를 다 바꿨어요. 그런데 문장의 의미가 같은가요? 다른가요? 똑같죠. 네,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어머니가 라고 하는 요 말 있잖아요. 요게 지금, 요게 나와도 주어져. 여기 나와도, 여기 나와도, 여기 나와도 마찬가지죠. 자, 이제 한국어는 말이에요. 이 가자라는 말이 붙으면 어순과 관계없이 무조건 주어예요. 그래서 우리말은 결론적으로 어순이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의사 전달하는 데 있어서. 그런데 영어는 어떨까요? 똑같은 문장을 제가 영어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My mother woke my brother up at 6 a.m. this morning. 이라고 하는 문장인데요. 이걸 거꾸로 my brother woke my mother up at 6 a.m. 이라고 하면 다른 문장이에요. 자, 동생이 어머니를 깨운 거거든요. 이거는. 그죠? 자, 그리고 마지막 문장은 말도 안 되죠. At 6 a.m. this morning, woke my brother up, my mother up, my brother. 이거 말이 안 돼요. 자, 그래서 영어는 어순이 굉장히 중요하다. 어느 위치에 어느 문장 성분이 들어가는지가 이미 정해져 있는 언어다. 이런 것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왜 중요하죠? 시험에 나오니까요. 어떤 자리에 빈칸을 주고 말이죠. 빈칸이 어떤 문장 성분 자리니, 빈칸에 어떤 품사가 들어가니 이거를 물어보기 때문에 Part 5와 6에서 말이죠. 10개에서 13개를 물어봐요. 이거를 자리를.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중요한 건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 어순의 법칙이 이제 확립이 돼 있어야 되는데 뜨끔하죠, 그죠? 나는 그거 아직 확립이 안 돼 있는데 이런 학생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확립이 돼 있지 않은 학생들은 사실은 이런 실전 강좌를 반복해서 보시는 것이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거예요. 밑빠진 독에 물 백날 부어봐야 잠깐 놀다 오면 어때요? 물 다 빠지고 없죠. 그렇기 때문에 효율적이지 않은 거죠. 제가 강의하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귀여운 꿈. EBS 낭에 보면 기본 개념을 탄탄하게 해주는 강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강좌들 다 100% 환급들 다 해주는 그런 강좌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이용을 잘 하셔서 확립이 된 상태로 이 강의를 들으면 대단히 효율적일 수 있다 라고 하는 점을 미리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 들어가기 전에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자, 그럼 해설 강의로 바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가 이렇게 주어져 있었습니다. 어떻게 푸셨나요? 자, 문제는 정답을 내는 것도 있지만요. 얼마나 경제적으로 짧은 시간 안에 답을 내는가 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자, 그래야 100문제를 75분 안에 풀어야 하는 이 시간과의 싸움인 토익 리딩에서 여러분들이 승자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구조 및 어형과 관련된 문제들만 저희가 좀 풀어보려고 하는데, 자, 기본적으로 구조 및 어형 문제다라고 하는 건 어떻게 판별하죠? 자, 그거는요, 여러분들 문제를 보고 판별할 수는 없고 선택지를 보고 판별합니다. 자, 선택지 A, B, C, D가 있잖아요. 자, 품사와 어형이 서로 다르면 빈칸에 어떤 품사와 어떤 문장 성분이 들어가는지를 골라줘야 되는 그런 유형이라는 거죠. 맞죠?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선택지의 품사가 같으냐 다르냐는 여러분들이 체크해야 될 제일 중요한 첫 번째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자, A번은 뭐예요? flat? 형용사죠? 평평한. 자, B번은 형용사에 ly가 붙으면 뭔가요? 부사입니다. C번은 뭐예요? 자, C번은 NESS 이렇게 붙어 있죠? 이거는 명사입니다. D번이 우리를 이제 혼돈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영어라고 하는 언어는 우리말과 달라서 음료와 마시다가 똑같을 수가 없어요. 한국말은 음료와 마시다가 똑같을 수가 없죠. 음료는 명사고 마시다는 동사니까. 근데 영어는 drink가 음료도 되고 동사도 된다는 거죠.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요. 규칙성이 없다는 거예요. decide라고 하는 동사는 decision이라는 명사가 있거든요. 그런데 drink는 또 명사도 drink고 동사도 drink예요. 자, 그래서
결론은 두 가지 이상의 품사로 사용되는 이런 단어들을 만나게 되면 자, 이거는 뭐 밑줄 쫙, 돼지꼬리 뿅뿅 이거예요, 여러분들. 포인트로 잡으시고 정리하시고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flat가 형용사라고 하는 건 다 아는데요. 자, flat는 명사로도 사용될 수 있어요. 뭘 보고 알죠? s가 붙어 있잖아요, 끝에. 끝부분에 s가 붙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자, 이 단어가 명사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flat가 명사로 쓰이게 되면 그건 공부하고 암기하면 되죠? 다세대 주택의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됐나요? 자, 그러시면 이렇게 선택지에 대한 품사와 어형에 대한 분석이 마무리가 됐으면 이제 문제풀이로 들어갈 수 있어요. 자, 문제풀이는 의외로 간단하죠. 이 문장은 완전 문장인가요? 불완전한 문장인가요? 자, 기준점을 여러분들 여기 that으로 잡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that이 접속사니까 이 아이는 이제 주어 동사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자, 동사가 누구예요? 여기 나와 있는 are가 되겠습니다. 자, 비동사는 불완전하죠. 이다 라고 하면 어떤 상태인지 무엇인지가 뒤에 보강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뒤쪽에는 보호가 필수적으로 동반이 돼야 되는데, 자, 보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품사는 뭐죠? 형용사와 명사가 가능하겠습니다. 자, 따라서 여러분들 1차적으로 소거해야 되는 선택지는 누구죠? 자, B번의 flatly가 되겠습니다. 자, flatly 소거하시고요. 자, 그럼 이제 A번 아니면 C번 아니면 D번 여기가 답 아니에요? 자, 그런데 명사가 보호가 될 때는 어떤 조건이 성립이 되나요? 예를 들어서 The woman is a nurse 라고 하는 문장을 한번 좀 써볼게요. 그 여자분이요, 간호사래요. 그러면 둘은 동격이죠? 예. She is kindness. 말이 돼요? 그 여자는 친절함입니다. 그 여자가 친절한 상태일 수는 있지만 그 여자는 친절함은 아니에요. 자, 끝. 명사가 보호가 되려면 자, 우리가 문법 용어를 사용할 건데 동격이 성립돼야 돼요. 이해되셨나요? Weather is cloud. 말이 안 돼요. 날씨는 구름입니다. 아니죠. 구름이 낀 상태입니다가 말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말입니다. 자, 명사가 보호가 될 때는 동격 관계가 성립되는지를 확인하라. D번의 flats 같은 경우에는 다세대 주택인데 앞쪽에 주어가 뭐예요? The ruler. 룰러가 뭐죠, 여러분들? 측정용 자예요. 그 다음에 object는 물체의 뜻이죠. 자, 물체와 자가 어떻게 됩니까? 다세대 주택 아파트입니다. 말이 되나요? 동격관계 성립 안 되죠. 그래서 D번 지우실 거고요. 그 다음에 C번도 마찬가지로 flatness라는 것도 똑같죠. 네, 평평함입니다. 그럼 말이 안 되죠. 자, 그래서 자, 걔네들의 상태가 어떻게 돼야 된다? 물체와 자가 평평한 상태여야 된다. 이기 때문에 자, 정답은 여러분들이 A번으로 고르시는 것이 옳겠어요. 자,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강좌가 초급자들을 위한 이제 실전 강의로 제작이 됐기 때문에 비교적 굉장히 자세하게 제가 지금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자, 이해가 되셨길 바라고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또 이해가 안 됐다 그래서 거기에다 3회를 더해갖고 5회를 하시거나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죄송해요. 앞에서부터 해석 한번 쭉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When measuring distances, distances는 거리고요. measure는 측정하다죠. 거리를 측정할 때는 comma. It's important.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하죠? 자, it가 가짜예요. 자, to 이하가 진짜 주어입니다. make sure는 확실하게 하다. 뭘 확실하게 하는 게 중요하죠? 바로 that 이하를 이렇게 되겠죠? 자, 룰러는 자라 그랬고요. 자, 그 다음에 object는 물체니까 자와 물체가 그 다음에 being measured는 괄호로 한번 묶어보시겠어요? 그럼 뒤에서 앞으로 수식합니다. 측정되는 자와 물체가 완전하게 평평한 상태가 되도록 확실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첫 번째 문제에 대한 해설 강의는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공부를 하시고 나서 어떻게 뭘 메모를 해야 되고 정리해야 되는지를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2회차부터는 이런 자상함은 없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사실 이거 다 만들고 하느라고. 그래서 이제 오늘만 이렇게 해드릴 테니까 오늘 강의를 보시고 앞으로 내가 노트 필기는 이렇게 해야겠다. 정리는 이렇게 해야겠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선택지의 품사와 어형이 같은지 다른지를 체크해 보세요 라고 하는 것이고 만약에 다르면 그것을 구조유형으로 판단을 하시는 거고요. 구조유형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해석이 필요 없어요. 빈칸이 어떤 문장 성분의 자리인지를 따져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특히 토익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품사에 대한 판단을 잘못하면 오답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자, 한 단어가 어형 변화 없이 여러 품사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꼭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flats는 형용사로는 평평한, 그 다음에 명사로는 다세대 주택의 뜻이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보호 자리에 빈칸이 있으면 명사나 형용사가 정답이 되는데, 명사 같은 경우에 동격 관계가 성립이 되어야 하고, 토익에서는 주로 이제 명사, 형용사가 같이 나오잖아요. 그럼 잠깐 나쁜 강의를 해드리면 형용사가 정답이 되는 경우가 90% 이상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 이 정도로 포인트 정리를 여러분들도 하시고 필기를 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어휘가 없으면 어이가 없죠. 어이가 없네. 그래서 어휘 정리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필기를 꼭 잘 하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어휘 정리는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좀 적어드렸어요. measure부터 시작해서 object까지. 자,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 입만 벌리고 있으면 다 떠먹여주고 어떻게 노트 필기하는지까지 다 알려드렸죠. 변신하려고, 병신 아닙니다. The next. 두 번째 문제 풀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A, B, C, D의 선택지가 어때요? 이제 배운 대로 여러분들 적용해 보시니까 품사가 같지 않죠. A번은 동명사와 분사입니다. 동사에 ing를 붙이면 동명사나 분사라고 하죠. 자, B번은 NESS니까 명사일 거고요. 자, C번이 이제 문제인데, 자, C번은 형용사와 부사로 동시에 쓸 수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라고요? 이거는 별표 빵빵 해서 여러분들 노트 필기 잘 해두셔야 돼요. 형용사로는 그럴듯한, possible 하고 가까워요. 이거는 생길 것 같은, 뭐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부사로 쓰면 이게 probably와 동의어로 아마도의 뜻이에요. 여의도 옆에 있죠, 아마도. 자, 그다음에 D번 같은 경우에 이제 likes인데요. 자, like는 뭐 다 아시다시피 동사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s를 떼면 형용사로도 쓸 수 있어요. 형용사로는 뭐뭐와 같은. 근데 이제 사전에 따라서는 얘를 형용사라고 안 하고 전치사라고 소개하는 그런 사전도 있습니다. 저는 전치사라고 소개하는 사전이 더 좋긴 해요. 전치사로 알아두셔도 돼요. 뭐뭐와 같은. 그래서 likely가 일어날 것 같은 이라고 하는 형용사로도 쓰이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품사 정리는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로 딱 들어가 보니까 비동사 다음에 빈칸이 있고 보호가 없네요. 자, 보호 자리에는 명사가 들어가거나, 자, 혹은 형용사가 들어간다고 했죠? 자, 그러면 아니네 누구예요? D번 지워야겠네요. D번은 동사니까. 동사가 연속으로 두 번 나올 수는 없죠. 자, 그래서 D번은 소거했고요. 자, 그러면 A, B, C 세 개만 남습니다. 보호 자리에는 형용사나 명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동명사나 분사는 뭐예요? 자, 동명사는 동사가 명사 역할을 하는 아이고요. 그 다음에 분사는 형용사 역할을 하는 아이죠. 동사가 형용사 역할을 한다. 그런데요, 역할은 그런데, 자, 얘네들은 좀 특징이 있어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요, 늑대예요. 여기다 양의 탈을 이제 싹 씌웠습니다. 자, 그러면요, 겉모습은 뭐죠? 양이죠. 예, 근데 저 고기 먹을까요? 아니면 풀 먹을까요? 아마 풀 먹으면 죽을 거예요, 아마. 왜냐면 탈만 양의 탈을 썼으니까.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like가 동사잖아요. 그러니까 동사한테 ing를 붙여갖고 명사 탈을 싹 씌워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겉모습은 뭐예요? 명사죠. 그런데 알고 보면 얘는 뭐 먹어요? 고기 먹어요. 동사 출신이에요. 다시 말해서 동사의 구조와 시스템을 고스란히 가져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명사 자리에 나올 수 있어요. 형용사 자리에 나올 수 있어요. 동명사 분사 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동사 구조를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예. like가 누구누구를 좋아하다의 타동사잖아요. 그러니까 liking도 ing가 붙었지만 타동사니까 타동사의 구조와 질서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타동사가 뭔데요? 타동사는 목적어를 취하잖아요. 좀 더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더 해드릴 거고요. 자, 따라서 liking이 빈칸에 들어가면 구조상, 시스템상, 어순상 반드시 liking의 목적어가 뒤에 붙어야 된다. 얘가 분사든 동명사든 상관없어요. 준동사는 동사가 다른 탈을 쓰고 다른 품사의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조는 그대로 동사의 구조를 가져간다가 아주 중요한 이 문제의 포인트예요. 자, 그래야 A번을 여러분들 오답으로 지우실 수 있습니다. 자, 왜 지우는지 이제 알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B번 아니면 C번 둘 중에 하나가 답인데요. 명사가 보호 자리에 들어가면 뭐가 성립돼야 된다 그랬어요? 주어와 동격 관계가 성립돼야 된다고 했죠. 자, 동격 관계가 성립이 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자, late orders는 늦은 주문이고요. 그 다음에 likeness는요, 있을 법한이라고 하는 뜻이라 그랬잖아요. 거기 명사가 됐으니까 이거는 유사성, 비슷함, 일어날 가능성의 뜻이에요. 자, 따라서
주문은 가능성입니다가 말이 안 되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정답은 C번이 되겠습니다. 자, C번은 어떤 상태죠, 그러면? 늦은 주문이 발생 가능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네, 그래서 의미상으로도 적절하고 구조상으로도 타당하기 때문에 정답은 C번. 그리고 나쁜 강의로 가자면 다시 한번 명사와 형용사가 두 개 다 나와 있으면 보호 자리에서는 주로 누가 답이라 그랬어요? 형용사가 답이라 그랬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정답은 그런 면에서도 만약에 시간이 없고 이러면 C번에다 쓰시는 것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석 연습 한번 해볼게요. 자, since는 때문에의 뜻과 이래로라고 하는 뜻이 둘 다 있습니다. 따라서 문맥상 적용을 좀 잘 해보시고요. 여기서는 무슨 뜻일까요? 때문에의 뜻입니다. 늦은 주문이 금요일 날 있을 법하기 때문에 several operators. operators는 운영자의 뜻도 있고요. 특히 이제 전화 교환수, 전화 교환하는 기계를 운영하는 사람들을 operators라고 많이 해요. 그래서 자, 몇몇 전화 교환수들은 9시까지 그 전화에 대답을 하기 위해서 머물러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어요.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문제는 조금 해설이 좀 간단해졌을 것 같은데요. 자, 마무리 짓고요. 자, 2번도 좀 자상하게 자,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입만 벌리고 계세요. 자, 포인트 정리. 자, 두 가지 이상의 품사로 쓰인 단어들은 무조건 중요하다 그랬죠? 자, like는 동사와 전치사로 쓰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형용사라고 등재해 놓은 사전도 있는데요. 저는 전치사라고 등재해 놓은 사전들이 더 좋아요. 자, 그래서 likely는 저기에 ly가 붙은 것이기 때문에 자, 가능성이 있는 이라고 하는 형용사가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부사로도 쓰여요. 아마도. 자, 그리고 명사보호는 주어와 동격 관계가 성립돼야 된다라고 하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그 다음에 동명사를 포함한 동명사, 분사, 부정사 이런 준동사들은 동사 출신이기 때문에 동사의 시스템과 구조를 가져야 된다는 점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꼭 하셔야겠어요. 자, 그 다음에 보호 자리에서는 명사 보호보다는 형용사 보호가 대부분 정답이다까지 강조드리면서 자, 포인트 정리는 마무리 짓고요. 자, 또 자, 어휘없죠. 그러니까 이제 어휘를 잘 여러분들 암기를 좀 하셔야겠습니다. 자, order라고 하는 단어는 명사 동사로 같이 쓰이는데요. 명령과 주문의 뜻이 있고 operator는 전화 교환수의 뜻이다. 이런 식으로 자, 옆에 필기할 수 있도록 공간들이 종이에는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필기를 좀 잘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마무리 짓고 세 번째 문제로 넘어갑니다. 세 번째 문제 go go. The next. 자, 세 번째 문제도 A, B, C, D의 품사가 역시 다르죠. 자, A번 같은 경우에는 ly가 붙었으니까 부사겠죠. 형용사에 ly가 붙으면 부사가 되겠습니다. 자, 직접적으로 라고 하는 부사고요. 자, B번에 ed예요. 자, ed는 동사일 수도 있고 분사일 수도 있죠. 자, 과거 분사라고 불러요. 자, C번의 direction 명사고요. D번의 ing니까 ing는 한번 했으니까 동명사 아니면 현재 분사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자, 이렇게 품사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빈칸에 어떤 품사가 들어가야 될지를 결정해 주시면 되는데요. 자, 그 결정 이전에 이거는 살짝 설명이 필요해요. 자, 그래서 1분만 좀 시간을 좀 주시겠습니까? 자, 최대한 자상하게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그 수동태, 능동태 알죠? 의 원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언급을 좀 해볼 거예요. 자, A가 읽었어요. 자, read B 이런 문장을 한번 좀 만들어 봅시다. 자, A가 B를 읽었습니다. 수동태가 뭐예요? 기본적으로 수동태는요, B가 주어 자리로 오는 거죠. B가 어떻게 됐어요? is read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누구에 의해서 읽힌 거죠? A에 의해서 읽힌 거죠? by A. 이게 두 개가 같은 의미의 문장이잖아요. 그쵸? A가 B를 읽었다 라고 하는 것은 B가 A에 의해서 읽혔다라는 거 아니에요? 자, 두 문장의 구조를 여러분들 보시면서 자, 제 설명을 한번 좀 들어보세요. 자, read는 타동사입니다. 자, 타동사의 정의는요, 가해자예요. 자, 가해자 뒤에는 반드시 누가 나오죠? 김혜자? 죄송해요. 자, 가해자 다음에 피해자가 나오죠. 그래서 가해자 동사가 나왔으면 반드시 피해자가 뒤에 나와야 돼요. 그 피해자를 우리가 문법용어로 목적어라고 해요. 그래서 행위의 목적 대상이 되는 애가 뒤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타동사 다음에는 반드시 목적어가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수동태는요, 당한 거잖아요. 그 누가 당했을까요? 피해자가 당했겠죠. 그러니까 B가 주어 자리로 오는 거예요. B가 읽혔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럼 동사가 피해자의 꼴 BPP의 형태를 가지는 순간 뒤에는 피해자가 이제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자, 이 원리를 아셔야 3번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자, is transported라고 하는 동사가 지금 수동태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transport는요, 뭐뭐뭐를 운송하다의 뜻이에요. 자, 타동사는 주로 를 이렇게 번역됩니다. 한국말로. 대부분 그렇게 번역돼요. transport는 타동사예요. 뭐뭐를 운송하다니까. 그런데요, 동사가 지금 be transported의 수동태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네. 자, 그러면 이게 뭘 의미해요? 더 이상 목적어를 가진다, 못 가진다? 못 가진다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는 품사는 뭐죠? 명사입니다. 네, 따라서 목적어가 필요 없다. 자, 따라서 여러분들 C번의 선택지부터 먼저 지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어가 만약에 스스로 운송했다라고 하면 뭐뭐를 운송했는지 뒤에 목적어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이거는 수동태 구조이기 때문에 목적어가 필요 없다. 자, 따라서 C번을 먼저 소거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여러분들. 자, 목적어 다음 자리에는 원래 누가 나오죠? 일반적으로, 원칙적으로. 물론 예외가 되는 동사군들도 있습니다만 목적어 다음엔 누가 나와요? 부사가 나오는 게 기본 어순이죠. 예. 따라서 수동태가 되면 BPP 다음에는 뭐가 나오는 게 맞아요? 부사가 나오는 게 맞습니다. 자, 이 말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동사인 B번도 안 되는 것이고 형용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B번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D번의 directing도 동명사나 분사기 때문에 명사나 형용사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리여야 돼요. 자, 그래서 D번도 못 들어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정답은 여러분들 A번으로 선택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BPP의 수동태 이하의 빈칸이 되게 자주 나와요, 토익에. 이거 되게 자주 나오는 구조거든요. 자, 그런데 대부분 뭐가 답이다? 부사가 답일 거예요. 자, 그래서 수동태 구조는 목적어로 못 취하고, 자, 수동태 구조 이하에는 부사가 정답이다 라고 하는 점 정리해 드리면서 3번 문제에 대한 해설도 마무리를 지어보고자 합니다. 자, 해석해 드릴 거고요. 자, raw or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raw는 가공하지 않은 이런 뜻이고요. or는 원광석입니다. 김광석이라는 가수도 옛날에 있었는데요. 이건 원광석이에요. raw ore라고 하면 그래서 이거는 원광석이고요. 이것이 운송이 되는데, 자, directly는 직접 운송된다고요. From the mine. the mine은 광산이 되겠습니다. 자, 광산으로부터 어디로? 공장으로. 그리고 공장의 위치가 in 하겐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겐빌에 있는 공장으로 광산으로부터 직접 운송됩니다 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학생들 중에 혹시 이런 학생들이 있을까 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저한테 따져요. 선생님, 분명히 A번에 directly 설명할 때 형용사에 ly가 붙었다라고 했는데 B번이나 D번을 보니까 말입니다. ed나 ing는 동사에 붙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A번도 동사에 ly 붙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논리적으로 따지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리고 저는 그런 학생들이 되게 좋아요. 예. 자, 결론은 direct라고 하는 단어가 형용사로도 쓰이고 동사로도 쓰이는 단어라는 거예요. 형용사로는 직접적인, 자, 동사로는 지시하다, 안내하다의 뜻입니다. 여기 또 안내 또 나오네요. 그죠? 자, 포인트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타동사는 뭐라고요? 가해자요. 따라서 이하의 피해자 목적어를 꼭 동반합니다. 그런데 그게 수동태 문장이 되게 되면 피해자였던 애가 주어 자리로 와서 피해자가 당했습니다의 문장이 되기 때문에 이하에는 자, 목적어가 못 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수동태는 원칙적으로 누구만 된다? 타동사만 되죠. 소위 말해서 자동사들은 수동태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동사가 수동태가 되면 그 뒤는 원칙적으로 뭐 필수 성분은 못 나오는 거니까 수식 성분이 나오는데 동사는 수식하는 자리니까 당연히 부사가 나올 거예요. 부사 자리라고 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direct라고 하는 단어는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형용사, 동사의 동일형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포인트예요. 자, 잘 메모해 두셨기를 바랍니다. 자, 어휘 정리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면 되겠죠? 뭐 중원, 부원 다시 반복하는 건 큰 의미 없을 것 같으니까 넘어가고요. 자, 4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4번의 A, B, C, D의 선택지가 또 이렇게 생겼어요. A번 resign 동사입니다. 사임하다, 사임시키다 이런 뜻이 이제 있는데요. 자, B번도 동사고요. 자, C번은 동사 아니면 분사가 되겠습니다. 자, D번은 명사입니다. 자, 그럼 빈칸은 누구 자리죠? 이 문제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her, 그녀의 그런 뜻이죠. 형용사가 있으면 뒤쪽엔 누가요? 수식을 해줬으면 누군가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형용사로부터 수식 받는 아이가 필요하고요. 자, 또 한 가지 단서는 누구죠? announced가 되겠습니다. 자, announced는 발표하다죠. 뭐뭐를 발표하다. 그럼 구조상 타동사니까 반드시 목적어가 필요하고 형용사까지 앞에 나와 있으니까 여기 명사 자리 맞죠? 네,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분들 1초짜리 문제예요. 바로 정답을 2번으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4번은 아주 해설이 간단한 자, 그런 문제였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고요. 해석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artha Kingsley라고 하는 분이 발표했어요. 뭐를요? 그녀의 사임을 발표했습니다. resignation을 발표했는데요. 언제 발표했습니까? 그녀가 that year를 결정한 이후에 발표했대요. 자, 결정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Return to school, 학교로 돌아가는 것이죠. 뭐 하기 위해서? To pursue가 되겠습니다. pursue는 추구하다고요. 자, master's degree라고 해서 석사 학위예요. 자, 그래서 degree가 원래 등급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의 등급은 학위입니다. master's degree라고 하면 석사 학위고요. 석사 학위를 추구하고 석사 학위를 따기 위해서 학교로 돌아가기로 결정한 다음에 사임을 발표를 한 것이죠. 이해되셨나요? 네. 자, 다만 이제 여러분들께 이제 포인트로 한 가지 드릴 것은 뭐냐면 또 이런 학생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강의하면서 항상 상상을 하는데 여기에 있는 her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시비를 한번 좀 걸어보면 이래요. her라고 하는 단어가 그녀의라고 하는 형용사로 쓰일 수도 있지만 I like her 이렇게도 쓰잖아요. 나는 그녀를 좋아해 라고 하는 목적어로도 쓸 수 있죠. 그러면 이제 학생들 중에 선생님, announce가 타동사인데 뒤에 her가 목적어가 되면 안 돼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자,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동원할 수 있는 게 동원 참치가 아니고요. 자, 그 동원할 수 있는 게 여러분들 그때는 뭐밖에 없어요? 의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announced her라고 하면 그녀를 발표하는 거잖아요. 근데 발표는요, 항상 something, 뭔가를 발표하는 거지 사람을 발표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her는 뭘로? 여러분들이 형용사로 반드시 추정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구조적으로 판단이 안 되는 경우 영어에 있습니다. 그게 영어의 한계예요. 그때는 뭘 활용한다? 의미 접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해결을 해나가시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하는 점까지 강조드리면서 해설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자, 그러시면 또 입 벌리셨나요? 넣어드릴게요. 자, 포인트 들어갑니다. 소유 형용사 다음에는 당연히 수식받는 명사가 정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announce가 타동사라는 것도 단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her는요, 형용사와 대명사로 둘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return이라고 하는 단어는 좀 추가적으로 강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쟤는 동사, 명사, 동일형이고요. 자, 동사로 자동사, 타동사 다 쓰입니다. 그래서 자동사로는 돌아가다, 타동사로는 뭐뭐뭐를 돌려주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죠. 자, 그리고 명사로서도 세 가지 뜻이 있는데, 자, 선생이 말이에요. 이렇게 필기를 해줬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당장 써먹지 못하지만 어떻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자다가도 떡을 얻어 먹을 수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다른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이 활용도가 굉장히 높을 것이다 라고 해서 적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적어 놓으시고 복습하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어휘 정리 안 하면 또 어이가 없죠. announce부터 시작해서 master's degree까지. 자, 세상에 이렇게 자상할 수도 있나요? 너무 자상해서 문제인 것 같기도 한데요. 원래 철이 없어서 좀 그래요. 자, 5번째 문제가 이제 여태까지 제가 오늘 설명해 드렸던 모든 내용들을 다 여러분들이 사용하시고 활용하셔야 되는 문제예요. 자, A번의 access 품사가 뭡니까? 보니까 D번에 ing가 딱 붙어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access는 동사야.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게 한번 풀어볼게요. 그렇게 되면요, A번은 동사, B번도 동사, C번은 형용사, D번은 동명사 아니면 분사잖아요. 자, 그런데 이 문제에서는 to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 어디까지? building까지 괄호로 묶어보실래요? 자, to the parking garage in Spencer building. 괄호로 묶어보세요.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수식어구니까 is restricted 앞에 뭐뭐가 제한되어 있다라고 하는 주어가 비어있는 불완전한 문장이잖아요. 그러면 주어 자리엔 누가 들어가야 돼요? 명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선택지 중에 명사 역할을 할 수 있는 아이는 동명사인 D번밖에 없더라. 그래서 D번에다 답을 딱 쓰고 이번 토익 시험은 좀 괜찮아, 쉽네 이러고 나오신다고요. 근데 사실은 정답이 뭐예요? 알고 봤더니 여러분들 A번이죠? 예.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 피디님도 틀렸나 봐요. 저기서 푸시면서 자, 나 틀렸다 뭐 이런 표정이신데 A번이 정답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어는 2가지 이상의 품사로 사용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그랬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실 강조하는 것들을 숙지하지 않으시면 오답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5번 문제는 좀 난이도가 높은 그런 선택지로 구성된 문항이 되겠습니다. access는요, 여러분들 동사, 명사, 동일형입니다. 자, 명사로는 접근, 동사로는 접근하다의 뜻이죠. 자, 그러면 이제 정답이 될 수 있는 아이가 A, B, D로 늘어난 거죠. 그런데 B번은 왜 지울 수 있을까요? 자, 동사가 is라는 거는 주어가 뭐라는 걸 의미해요?
영어는 동사가 주어의 숫자를 보여주기도 하죠. 주어가 단수인지 복수인지. 근데 is의 주어는 반드시 단수여야 돼요. 맞아요? 네. 자, 그래서 자, 복수형으로 되어 있는 B번은 지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엄밀하게 얘기하면 access는 셀 수 없는 명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복수형으로 쓸 수 없는 게 맞지만 오늘은 거기까지 안 갈게요. 네, 너무 깊은 얘기이기 때문에 그냥 너는 복수형이니까 오답이야. 복수 동생 아니고 복수형이에요. 자, A번과 D번 둘 중에 하나만 남습니다. 자, 그런데 왜 도대체 A번이 답이고 D번은 답이 안 되느냐? 자, 감 잡으셨어요? 네, 맞아요. 자, D번은 동사 구조를 가져야 되는 동명사예요. access는 어디에 접근하다라고 해서 타동사입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어디에 접근하다. 타동사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죠? 목적어가 필요하고 목적어는 반드시 어떤 품사로 구성되죠? 명사로 구성됩니다.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절대로 목적어가 될 수 없죠. 만약에 여러분들 to가 없이 accessing the parking garage 이렇게 선택지가 만약에 주어져 있었던 문제가 주어져 있었더라면 A가 답이 아니라 D번이 답이에요, 여러분들. 이 to가 하나 있음으로써 정답이 A가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난이도가 높은 문제고요. 여기서 선생님 진짜 이런 거 토익에 나와요? 이 문제 되게 좋은 문제예요.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실제로 토익에 등장했던 그런 문항들을 제가 포인트를 그대로 살려서 변형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 정도 수위의 문제가 그대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엉뚱한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께 전달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 점도 알아두시고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타동사인 access는 반드시 목적어 동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치사 플러스 명사의 구조가 저렇게 나와 있으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A번이 정답이다 강조드리고요. 자, 해석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parking garage, 주차장이고요. garage가 원래 창고죠. 그래서 자, 주차장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스펜서 빌딩에 있는 주차장에 접근하는 것이죠. 이것이 restricted, 제한돼 있다. 누구에게?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들에게 제한되어 있습니까? Working at stores located there. 그곳에 위치해 있는 점포가 되겠죠? 자, 그 점포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로 제한되어 있으니까 그 사람들만 거기 파킹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어요. 자, 이해되셨나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난이도 굉장히 높았던 5번 문제에 대한 해설 마무리 질 거고요. 자, 포인트 정리 이렇게 여러분들도 하셨습니까? access는요. 굉장히 자주 출제되는 동사, 명사, 동일형입니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동사 access는 타동사로만 쓰입니다. 자, 이 시점에서 이제 또 간단하게 여러분께 좀 추가 설명을 드리면요. 타동사는 주로 해석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을로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런 저의 발언에 대해서 항상 문제 제기를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학생들이 좋다니까요. access는 어디를 접근하다가 아니라 어디에 접근하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타동사를 정의할 때 타동사는 가해자고 뒤에 피해자가 필요한데 피해자는 주로 을로 해석된다고 했지 항상 을로 설명된다라고는 안 했어요. 이게 영어랑 우리말은요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언어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외가 되는 것들은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돼요? 비원어민 입장에서는 암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access라고 하는 단어는 타동사처럼 사실은 안 생겼습니다. 을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타동사로만 사용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암기를 꼭 해주셨으면 하는 점도 당부를 좀 드려요. 이런 단어들의 족보가 있습니다. 자, 그런 족보들은 등장할 때마다 하나씩 설명하는 걸로 할게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어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오늘 첫 시간 5문항에 대한 해설을 좀 했는데요. 원래 저희까지 약속된 시간이 있어요. 약속된 시간이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너무 강의가 길어지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예외적으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변했는지도 여러분께 좀 알려드렸고, 그 다음에 문제 풀이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영어의 특징은 뭔지에 대해서, 또 중간중간에 제가 뭐 어휘 설명, 뭐 포인트 설명 이런 것까지 다 집어넣어서 이제 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좀 많이 좀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학업을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하실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추가로 집어넣어줘서 이제 분량이 좀 늘어난 거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널리 또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회 더해서 오해하지 마시고요. 자, 그러시면요. 이 정도로 해서 여러분들 오늘 강의는 좀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고요. 자, 강의 들어주시느라고 대단히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또 다음 강의에서 또 만나요. 제발.